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 이전 영상을 통해서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설명을 드렸었냐면 21선을 지켜내는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대비라는 거는 우리가 떨어진다, 올라간다를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손절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지켜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추세를 무너뜨리긴 했었지만 중장기적인 추세인 21선을 지켜주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단기 입형과 장기 입형이 정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니면 하락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을 활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굳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강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월 그리고 7월이라는 이제 실적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잡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어느 순간 내 예측이 틀리는 타이밍이 왔을 때 행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니야, 다시 올라갈 거야, 혹은 아니야, 무너질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대 심리를 주식에 투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느 순간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남아있는 수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간 추세로 보았을 때는 앞서 단기적인 라인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강조드렸던 무너지는 부분을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주봉이라는 긴 추세로 보더라도 20주선과 5주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단기적인 이평 라인이 평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에너지의 소진을 의미하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기울기를 상방으로 가파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만 들어온다면 더 많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유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가 일간 추세로 살펴보더라도 정배열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상방으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MACD라던가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위쪽에 머무르면서, 그리고 하방으로 만들었던 부분을 다시 양전시키면서 전고점 라인을 도전하는 움직임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저는 월요일에 핵심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이 부분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아니면 지켜내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여기서 무너뜨리게 되면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지켜내게 된다면 상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월요일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지켜내면서 상방으로 에너지를 돌려놓았어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지켜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가 하락이 아니라, 지켜내면서 위쪽을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투심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200일선을 어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럼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하방 조정하던 전환을 다시 상방으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하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전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전에 하락이 나왔을 때를 보게 된다면 특징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냐면, 자, 이때 같은 경우는 200일선이 위쪽에 존재를 했었고, 움직임 자체가 평행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투심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기울기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에너지가 이전에 비해서는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대비에 있어서 하락을 하지 않는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상방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기대할 상황이고, 여기서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측면에서냐면 우상향하는 기울기가 무너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잡혀있던 200일선 장기 이평 라인을 올라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조금은 머무를 수가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적인 요건이 잡혀 있다라는 것이고, 지수적으로 보았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나스닥이나 S&P 500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 가운데 반도체 섹터가 강한 에너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주도하는 섹터가 되었다면 단기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실현할 분들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을 것이고 이제 손바꿈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를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세배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냐? 추세가 진행되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을 오히려 까먹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지지가 나온 초반에 들어가셔야 상방으로 밀고 나가는 에너지를 1차적인 추세로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에서 저는 세배 레버리지, SOXL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SOXL 같은 투자 상품은 추세가 1차적으로 진행되고 나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초입 혹은 지지가 나왔던 초입에서 들어가 주시면서 상방으로 밀고 나가는 에너지를 기다려 주시는 게 지금은 타이밍상 맞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아니야 지금 떨어질 거야 라고 주춤주춤 하시다가 또 높은 위치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또 물려버리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심리에 따라서 과감성을 지금은 가져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기회로 삼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선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더라도 크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고 여전히 우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도를 줄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충분히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 대선을 통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이 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다는 얘기는 특정한 섹터들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국가적으로 어떠한 통일된 흐름이 없이 계속해서 혼란한 상태가 이어졌다면 어쨌거나 대선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딛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추세 에너지가 약해졌을 때는 수익 실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주도 섹터가 시장을 이끄느냐, 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지금은 발굴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고 투자를 떠나야 될 시기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시장이 조금 불안정할 때 테슬라는 상승을 만들었던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21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00일선 인근까지 짧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방향 전환이 되는 모습,
종목의 추세가 결정되는 걸 보시면서 이런 딛고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서 투자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높은 위치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21선 지지를 회복을 하면서 다시 5일선이 방향 전환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K값 자체가 하방으로 강하게 빼면서 추세 전환의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반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를 주도주로서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고 좀 쉬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강한 추세를 만든 종목들은 다시 에너지를 얻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21선 추세나 5일선 추세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신고가를 쓰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신규 매수라던가 추매를 하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확연하게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존에 관성적으로 투자가 되던 개별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심리적인 전환을 포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기울기 자체를 다시 올려놓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려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해왔던 개별주들보다는 한동안 조금은 디스카운트 됐던 반도체나 아니면 기술주 섹터들을 다시 한번 재공략해 주시는 그러한 타이밍이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빠르게 포착해야 되는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는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지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박스권을 올라섰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초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부분들 공략을 할 예정이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제 영상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자, 썸네일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썸네일 제목이라는 거는 핵심적으로 주제의식을 포함하고 있고 함축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실제로 영상을 통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두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